자, 선생님 오늘 우리 교재는 71쪽이에요. 교재는, 아이고. 71쪽부터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교재는 마지막에 정리할 때 다시 볼 건데 교재는 71쪽이지만 여러분도 그냥 백지 꺼내셔서 필기하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 우리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높임 표현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엔 높임 표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체 높임 있고요. 문장의 주체를 높여준 주체 높임이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객체 높임이 있어요. 사실 객체 높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대 높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상대 높임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먼저 이야기할 거냐면 주체를 먼저 이야기하고 객체하고 마지막 상대 높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은 그러면 주체를 높여준대. 그러면 얘들아, 주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럼 주체를 높여준다라고 했는데, 주체란 무엇일까? 서술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다시 적어볼게요. 서술의 주체를 높여준대. 그러면 서술의 주체라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문장에서 주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주어는 그 행동에 주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주어를 높여주는 거고 서술의 주체를 높여줄 때는 그럼 이 주체인 주어가 말하는 이보다 나이나 뭐가 지위라고 쓴 거야. 지위가 높을 때 주체 높임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체 높임을 그러면 자, 첫 번째 주체 높임은 이거고 개념은 이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실현하느냐라는 거야. 자, 어떻게 실현하는 방법은 무슨 색깔 하지? 초록색. 자, 실현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실현을 하려면 텍스트를 하나 넣겠습니다. 요 예문을 보면 어떻게 실현하는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신다 라고 하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 봤을 때 자,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선생님께서. 얘가 주어가 돼요. 그러면 이 선생님을 높여준다는 얘기야. 자, 이 선생님을 주어를 높여줄 때 어떻게 해서 선생님을 높여주고 있어? 자, 첫 번째 볼까요? 선생 뒤에다가 뭐를 붙였어? 님. 얘들아, 님이라는 거는 높임의 뜻을 더해주고 있죠. 자, 높임의 얘는 뭐게? 자, 첫 번째 실현 방법 뭐를 사용했어? 접사. 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주어를 높여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깨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깨서라는 거는 높임의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 조사 뭐를 사용했어? 깨서. 라는 것을 사용해서 뭐 높여주고 있다? 주어를 선생님을 높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접사님 사용했고 주격조사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대? 읽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읽으신다라고 해서 자, 세 번째 자, 뭐를 하고 있어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입니다. 자, 선어말 어미, 높임의 선어말 어미 뭐를 사용하고 있어? 시를 사용함으로써 자, 주체를 높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실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 자, 첫 번째 접사님을 붙여주거나 두 번째 조사 깨서를 붙여주거나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주거나 이렇게 세 가지다. 자, 그런데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대부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은 3번과 2번이고요. 특히 3번 많이 사용되고 님은 간혹 사용될 때가 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우리 이 실현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주체 높임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직접 높임이 있고요. 직접 높여주는 주어를 직접 높여주는 게 있고 간접 높임이라는 것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직접 높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여줘야 될 때 우리는 직접 높임이라는 말을 쓰고, 간접 높임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있죠. 간접 높임이라는 건 주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그런 것들을 높여서 그 주어를 높여주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선생님이 문장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재에 있는 것이기도 한데, 문장을 한번 볼게요. 할아버지께서 오셨다 라는 문장과 아니다.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계시다. 한번 볼게요. 계시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이 아니죠. 할아버지께서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볼게. 두 가지. 그래서, 자, 봐봐. 얘들아, 계시다. 그 다음에 여긴 뭐 똑같이 있는 자리에 있으시다를 썼어. 그래서 얘들아, 계시다라고 하는 건, 선생님 이거는 시를 높여준 건가요? 아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세 번째죠. 시를 높여준 게 아니라 실현하는 방법 네 번째입니다. 뭐야? 특수 어휘. 없진 않아. 특수 어휘들로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집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해서 특수 어휘 계시다. 이런 거를 통해서 계서도 아니다. 선생님 이렇게 계시다 쓴 거다. 높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계시다라는 건 뭐야? 할아버지를 직접 높여주는 거야. 얘는 직접. 그래서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에게 걱정이 소유물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럼 할아버지께서 걱정거리가 계십니다가 아니고 있으시다라고 해서 시를 높여주는 뭐요? 간접 높임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간접 높임은 어떨 때? 소유물이나 그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고 그 직접적으로 높여줘야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높여주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이야기하자. 아프시다. 자, 편찮으시다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쓴다. 그치? 자, 편찮으시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프시다 라는 말을 썼을 때, 자, 그럼 아프시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편찮으시다라는 말,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비슷한 의미다, 다르다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좀 할게. 자, 편찮으시다, 아프시다가 이렇게 있었을 때, 편찮으시다라는 것은 언제만 쓸 수 있어? 직접 높임일 때.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할아버지의 귀가 편찮으십니다가 아니고 할아버지는 귀가 아프십니다. 할아버지의 귀가 아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되겠니? 자, 그래서 이런 특수 어휘들 편찮으시다, 계시다 썼고, 그 다음 편찮으시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높여주고 있다? 우리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여주고 있다. 라는 거죠. 자, 됐죠? 그래서 요거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 높임은 끝났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객체 높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객체 높임은 첫 번째 역시나 의미를 봐야 되겠죠? 서술에 뭐를 높여주는 거예요? 서술의 객체를 높여주는 겁니다. 서술의 객체라고 하면 뭐요? 목적어요. 혹은 목적어나 누구누구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요? 부사어요. 자, 부사어를 높여주는 것을 그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입니다.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객체 높임도 자, 두 번째 어떻게 실현될까 알아야 되겠죠?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씩 볼 건데 자, 한번
예문을 한번 볼게요. 역시나 예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철수가 선생님께 물을 드렸다. 한번 볼게요. 물을 드렸다. 아니다. 물 말고 일단 물을 드렸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 문장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철수가 얘가 주어고 그러면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 객체 높이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물을이 목적어고 선생님이라는 그 대상이 부사가 높여줘야 되는 대상이니까 얘는 지금 부사어를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께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께 드렸어요. 그럼 이 깨를 통해서 선생님을 높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또 님이라는 걸 사용했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첫 번째 그 말 뒤에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 뒤에 접사 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라고 하는 뭐요?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을 들였다. 얘의 기본형이 뭔가요? 들이다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들이다와 같은 무슨 어휘, 특수어휘. 그래서 객체 높임을 할 때도 특수어휘 이렇게 있고 뭐 주체 높임을 할 때도 특수어휘 있긴 하다. 자, 특수어휘를 통해서 뭐 이 선생님께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 그럼 이 특수어휘는 서술어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자, 특수어휘. 여기서는 들이다겠지만 또 다른 데서는 만약에 선생님께서 진지를 잡수셨습니다 했을 때 그 진지라는 것들 선생님이 진지죠. 진지를 이라고 해서 목적어 자체를 그래서 대상이 되는 목적어 뭐 높여주기도 하고요. 뭐 그런 특수어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뭐 있죠? 특수어휘에는 조금 이따 우리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교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들이다, 모시다, 배다, 뵙다, 그 다음에 엽줍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뭐 객체는 실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객체 높임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상대 높임을 보게 될 건데 상대 높임을 선생님 표를 이렇게 칸을 길게 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 내용이 좀 많고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상대 높임은 대화에 그냥 문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뭐가 나오냐면 상대를 높여준대. 그럼 말 그대로 뭐를 높여? 대화에서. 아이고 2번을 적었다. 지금 지나. 또 2번 적었대? 미안. 자, 1번. 뭐요? 상대라고 하는 건 대화에서 말을 듣는 이야. 그죠? 듣는 이를 높여주는 거예요, 대화에서. 그 듣는 이가 뭐, 나의 나이나 뭐가 지위가 높을 때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듣는 이는 되게 특이하게 상대 높이면 듣는 이가 나보다 낮을 때도 혹은 그럼 나이와 지위가 낮을 때도 낮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 상대 높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두 번째. 얘는 상대 높임은 어떻게, 자, 두 번째, 실현되느냐, 마찬가지죠? 실현되는 방법을 보자면, 주로, 볼게요. 뭐뭐 안녕하십니까? 뭐 어디 가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서 뭘로 이야기되냐면 빨간색으로 뭐요? 종결 표현. 주로.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되고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얘도 1번.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자, 예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 이건 뭐예요? 접사님은 항상 모든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겠죠. 선생님, 어디에 가십니까? 그때 존경어 표현과 접사님 전부 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종결 표현은 그 마지막에 종결해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어집니다. 격식체와 비격식체. 자, 격식체는 4가지, 비격식체 2가지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비격식체 먼저 할게요. 비격식체는 말 그대로 평소에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해요체와 해체입니다. 자, 해체는 말 그대로 이거 반말이야. 뭐뭐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높임인가요? 아니요, 낮춤이죠. 그래서 얘는 낮춤, 상대 높임은 특이하게 뭐도 있다? 낮춤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라는 거 특이합니다. 그다음에 해요체 같은 경우에는 해체에 이 요가 종결 표현이 뭐 보조사, 높임의 보조사 뭐를 썼다? 요를 붙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뭐 했어요? 이렇게 붙는 거예요. 쌤, 뭐뭐 했습니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제 격식체가 될 텐데, 격식체는 첫 번째 하십시오체. 명령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체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십시오체고요. 자, 그 다음에 십시가 빠집니다. 하오체. 그 다음에 하개체. 그 다음에 뭐뭐 해라 라고 하는 해체가 아니고 해라체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뉘어서 여기 2개는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해서 2개가 어떻게? 얘들은 높임에 대한 이야기, 얘들은 낮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다. 까지가 상대 높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상대 높임은 나중에 그 종결 표현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높임 표현, 주체 높임, 객체, 상대 높임이 있고 각각의 실현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두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되겠습니다. 빈 백지 꺼내셔서 한번 정리를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우리 71쪽 보시면서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